아버님, 보여주세요. 뭘, 뭘 보여달라는 거야? 아버님 거요? 궁금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우가 뭘 말하는 건지 알 수 있었어요. 지우야, 안 돼. 넌 내 며느리야. 알아요. 근데 정말 궁금해요. 한 번만요. 콰르릉 천둥이 쳤습니다. 지우가 제 팔을 잡았어요.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럼 아버님도 보여주실 거죠? 지우야,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잖아. 알아요.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지우의 손이 제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따뜻했어요. 아버님, 어제 씻으실 때 봤어요. 문 열려 있었거든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요. 가까이서 보고 싶었어요. 지우야, 저도 보여드릴게요. 공평하게. 지우가 잠옷 단추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안 돼. 그만해. 하지만 제 손은 지우를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님도 보여주실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정신이 나간 것 같았어요. 그럼 천천히 보여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황혼열차의 새로운 실제 사연을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강민석입니다. 올해 58세예요. 2년 전 아내를 잃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서울 분당에 있는 48평 아파트에서요. 아내 명숙이가 떠난 후 이 집은 너무 컸습니다. 방이 4개나 되는데 제가 쓰는 건 안방 하나뿐이었어요.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다 3년 전 조기 은퇴했습니다. 연금과 부동산 수입으로 여유롭게 살고 있어요.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해서 58세지만 50대 초반으로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매일 아침 조깅을 하고 헬스장에도 다니거든요. 아들 준혁이는 32세입니다. IT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5년 전 결혼했죠. 며느리 지우는 33세의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착하고 예쁜 여자예요. 아내 명숙이가 살아있을 때 며느리를 무척 아꼈습니다. 지우도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따랐어요. 명절 때 보면 지우는 항상 밝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1년 사이 그 웃음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준혁이가 너무 바쁘게 살았거든요. 회사 일에 매달려서 집에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준혁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우가 집에서 작업하는데 공간이 부족하다는 거였습니다. 제 집에 빈 방이 많으니 작업실로 쓰고 싶다고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며느리와 한 집에서 산다고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혼자 사는 집이 너무 넓었으니까요. 며칠 후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죠. 지우가 큰 캐리어 2개를 끌고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원피스 차림이었어요.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고요. 화장은 거의 안 한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33세라고 하지만 20대 후반처럼 보였어요.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지우는 집이 크다며 감탄했어요. 안방 옆방을 작업실로 주기로 했습니다. 10평 정도 되는 방이었어요. 큰 창문이 있어서 햇빛이 잘 들어왔습니다. 지우가 깊게 인사했습니다. 정말 예의 바른 며느리였어요.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도와줬어요. 태블릿, 노트북, 각종 작업 도구들이 나왔습니다. 책상 위에 하나씩 정리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짐 정리가 끝났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부엌으로 가서 요리를 시작했어요. 된장찌개를 끓이고 불고기를 볶았습니다. 밥을 지어서 상을 차렸죠.
지우를 불렀습니다.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마주보고 밥을 먹었습니다. 지우가 잘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지우가 도와줬어요. 함께 설거지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우도 외롭다는 말을 했어요. 준혁이가 바쁘다고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결혼 생활에 시아버지가 끼어들면 안 되니까요. 그날부터 지우와의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서먹했어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단둘이 사는 게 어색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조깅을 하고 돌아와서 아침을 준비했어요. 7시 30분쯤 지우가 일어났습니다.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지우는 식사 후 작업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책을 읽거나 운동을 했어요. 점심도 제가 차렸습니다. 지우를 불러서 같이 먹었죠. 저녁도 함께 먹었습니다. 저녁 식사 때는 대화가 많아졌어요. 지우의 작업 이야기, 제 젊은 시절 이야기, 명숙이와의 추억을 나눴습니다. 지우는 시어머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눈시울을 붉혔어요. 정말 시어머니를 사랑했나 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혁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우가 잘 지내냐고 물었습니다. 잘 지낸다고 답했죠. 준혁이는 바쁘다고 했습니다. 집에 못 간다고요. 전화를 끊고 나니 씁쓸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다음 주에도 준혁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요. 한 달이 지나도록 아들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녀가 점점 더 외로워지고 있다는 걸.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지우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다가갔습니다.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상황을 물었습니다.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준혁이가 한 달째 연락도 없다고요. 전화해도 안 받고 문자 보내도 답이 없다고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어린 며느리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우의 어깨를 안아줬어요. 지우가 제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어요. 저는 지우의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위로의 손길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위로하는 거였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지우의 울음이 잦아들었습니다. 고마워한다는 말을 했어요. 시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정말 힘들었을 거라고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동시에 복잡해졌어요. 며느리를 안고 있는데 이상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밤 지우는 제 어깨에 기대서 잠들었습니다. 저는 지우를 안고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에는 별이 떠 있었습니다. 지우를 소파에 눕히고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조심스럽게 방으로 돌아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지우를 안았을 때의 느낌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부드러운 몸, 따뜻한 체온,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지우는 며느리예요. 제 아들의 아내입니다.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우가 일어났을 때 소파에서 담요를 덮고 있었어요. 제가 덮어준 거였습니다. 지우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눈이 아직 부어 있었어요. 어젯밤 일을 기억하냐고 물었습니다. 기억한다고 했어요. 미안하다고요. 아침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우는 자신이 너무 약한 것 같다고 했어요. 아니라고 말해줬습니다.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하는 게 진짜 강한 거라고요. 지우가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시어머니가 복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서요. 그날 이후 지우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때 준혁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1년 전부터 문제가 있었대요. 회사 세우고 나서부터 집에 거의 안 들어왔다고요. 처음엔 이해했답니다. 사업 초기니까 바쁘다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점점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주말에도 회사 가고 명절에도 회사 일한다며 안 왔다고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명절 때 준혁이가 안 온 이유를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들을 잘못 키운 것 같아서요. 그렇게 한 달 반이 지나갔습니다. 2달째 접어들었습니다. 6월이었어요.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매일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렸어요. 저는 거실에서 책을 읽거나 주식을 확인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변화가 생기고 있었어요. 지우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침에 세수하러 나오는 모습, 작업하다 나와서 물 마시는 모습, 저녁에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 모든 게 예뻐 보였어요. 며느리를 보는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한 명의 여자를 보는 시선이었어요. 스스로 깨달았을 때 충격이었습니다. 58세 시아버지가 33세 며느리를 여자로 본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하지만 마음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점점 더 아름답게 보였어요. 안 돼. 정신 차려야 해. 매일 밤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지우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더 자주 웃었어요. 저를 보는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지우가 저녁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오랜만에 요리하고 싶다고요. 부엌에서 요리하는 지우를 봤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예뻤어요. 콧노래를 부르며 재료를 썰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샐러드까지 함께 앉아서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지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니 가슴이 또 뛰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하는데 지우의 팔이 제 팔에 닿았어요. 순간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짧은 접촉이었지만 선명했어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지우가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식사 시간에도 조용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1시쯤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어요. 거실을 지나가는데 소리가 들렸습니다. 흐느끼는 소리였어요. 지우가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우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왜 우냐고 물었습니다. 준혁이가 2달째 집에 안 온다고요. 전화도 안 하고 문자도 답이 없다고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옆자리를 권했어요. 지우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깨를 안아줬어요. 많이 힘들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답했어요. 지우가 제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어요. 저는 지우의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지우의 울음이 잦아들었습니다. 고마워한다는 말을 했어요. 그날 밤 지우는 제 어깨에 기대서 잠들었습니다. 저는 지우를 안고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지우를 소파에 눕혔습니다. 담요를 덮어줬어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우를 안고 있었을 때의 느낌이 생생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우가 일어났을 때 소파에서 담요를 덮고 있었어요. 미안하다며 당황했어요.
괜찮다고 말해줬습니다. 아침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우가 말했어요. 사실 1년 전부터 문제가 있었다고요. 준혁이가 회사 세우고 나서부터 집에 거의 안 들어왔다고요. 주말에도 회사 가고 명절에도 안 왔다고요. 처음엔 참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랑받는 기분이 안 든다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이한테 전화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지우한테 연락하라고 말했습니다. 바빠서 깜빡했다는 답이 돌아왔어요. 결혼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알겠다는 대답뿐이었어요. 하지만 변한 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준혁이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제 마음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우가 웃을 때마다 행복했습니다. 지우가 슬퍼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우를 좋아하고 있다는 걸요.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여자로서요.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어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운동을 마치고 샤워를 했습니다. 욕실에서 나와서 방으로 가려는데 타월만 두르고 있었어요. 복도를 지나가는데요. 그때 지우가 작업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저를 봤어요. 순간 멈췄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지우의 시선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타월을 두른 제 모습을 봤어요. 순간적이었지만 선명했습니다. 지우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급하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우가 저를 봤어요. 그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지우도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그런 눈으로 볼 리 없잖아.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우의 눈빛이 계속 생각났어요. 그 흔들리는 눈동자. 혹시 지우도 저를 의식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우가 이상했어요. 제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어색해 보였어요. 뭔가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 후 지우가 작업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이 복잡했어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저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대화도 줄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지우에게 물었어요. 요즘 이상한데 무슨 일 있냐고요. 지우가 당황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다고 말해줬습니다. 혹시 불편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요.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뭔가 생긴 것 같았어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요.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6월 말이 되어 갔어요.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함께 TV를 보고 있었어요. 드라마였습니다. 금지된 사랑 이야기였죠.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화면 속 남자가 말했어요. 안 될 줄 알지만 사랑한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옆에 앉은 지우를 봤어요. 지우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서로를 보고 있었어요. 말없이 한참을 그 침묵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가 먼저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도 시선을 돌렸어요. 하지만 이미 알았습니다. 지우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는 걸요. 그날 밤 잠들기 전 생각했습니다. 곧 뭔가 일어날 것 같았어요. 우리 사이에요. 그게 뭔지는 몰랐지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2달 반이 되었습니다. 6월 말이었습니다. 장마철이 시작됐어요. 며칠째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보슬비가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했죠. 지우와 저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요. TV보다 눈이 마주쳤던 그날이요. 서로를 의식하고 있었어요. 대화도 줄었습니다. 긴장감이 흘렀어요. 준혁이는 여전히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3달째였어요. 전화도 거의 없었습니다. 지우는 이제 울지도 않았어요. 체념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하늘이 유난히 어두웠어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보슬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거세졌죠. 저녁을 먹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안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빗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했어요. 천둥도 치기 시작했습니다. 콰르르릉. 천둥 소리가 집을 울렸습니다. 순간 불이 깜빡였어요. 정전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불이 들어왔죠. 하지만 천둥은 계속 쳤습니다. 콰르릉, 콰광, 폭풍우였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조심스러운 노크였습니다. 똑똑똑.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였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지우가 잠옷 차림으로 서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너무 무섭다고 했어요.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있다고요. 혼자 있기 너무 힘들다고 했습니다. 정말 떨고 있었어요.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지우가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소파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했어요. 지우가 앉았습니다. 콰르릉. 또 천둥이 쳤습니다. 지우가 화들짝 놀랐어요. 괜찮다고 말해줬어요. 천둥은 무섭지 않다고요. 알지만 몸이 반응한다고 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옆에 앉았습니다. 어깨를 안아줬어요. 여기 있으니까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지우가 제품에 파고들었어요. 떨리는 몸이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죠. 지우의 떨림이 조금씩 가라앉았어요. 이제 좀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지우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제 봤어요. 뭘? 씻으실 때요. 문이 조금 열려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우가 봤다고요. 타월만 두르고 있었던 그때를요. 미안해. 조심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제가 그냥 지우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어요. 지우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응? 궁금해요. 뭐가? 아버님 거요. 순간 숨이 멈췄습니다. 지우가 뭘 말하는 건지 알 수 있었어요. 지우야, 그건 보고 싶어요. 가까이서요. 안 돼. 넌 내 며느리야. 알아요.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지우의 손이 제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따뜻했어요.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우야. 그럼 아버님도 보여주실 거죠?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잠옷 단추에 손을 가져갔어요. 천천히 풀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그만해. 하지만 제 손은 지우를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님도 보여주실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정신이 나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우리는 경계를 넘었습니다. 지우의 잠옷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33세 지우의 몸이 드러났어요. 아름다웠습니다. 58세의 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우가 저를 봤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정말 크네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지우야, 보고 싶었어요. 어제부터 계속 생각났어요. 지우의 손이 제게 닿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전율이 느껴졌어요. 이렇게 큰 건 처음이에요. 지우야, 정말 괜찮은 거야? 네, 저 각오했어요. 후회 안 해? 안 해요. 절대로.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침대로 갔습니다. 서로를 봤어요. 아버님이라 부르지 않을래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불러? 민석 씨라고요. 오늘만이라도요. 알았어. 민석 씨. 사랑해요. 나도. 지우야. 키스했습니다. 서로의 몸을 탐색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하나가 됐습니다. 자세한 건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우리만의 것이니까요.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지우도 행복해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사랑받는 기분은 처음이라고요. 준혁이는 1년 넘게 손도 안 댔다고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이 아름다운 여자를 얼마나 방치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끝나고 서로를 안고 누워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몸, 거친 숨소리, 빠른 심장 박동, 모든 게 생생했어요. 민석 씨, 후회 안 해요? 아니, 전혀. 저도요. 지우야. 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행복해요. 나도.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천둥 소리는 잦아들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안고 잠들었습니다. 금단의 선을 넘은 채로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습니다. 옆을 봤어요. 지우가 자고 있었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어요. 잠든 얼굴을 보니 어젯밤 일이 생각났습니다. 우리는 선을 넘었어요. 시아버지와 며느리라는 금기를요. 58세와 33세, 25살 차이. 아들의 아버지와 아들의 아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거였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따뜻했어요. 행복했습니다. 이상했어요. 죄책감이 있어야 하는데 행복하다니요. 지우가 눈을 떴습니다.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순간 어젯밤 일이 생각난 듯 얼굴이 빨개졌어요. 잘 잤냐고 물었습니다. 네라고 답했어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어색했어요. 당연했죠. 후회하냐고 물었습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요. 저도 안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우가 미소 지었어요.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생각해봐야 한다고 답했어요.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각자 씻었어요.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먹었죠.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어요.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선이 자주 마주쳤어요. 그럴 때마다 웃음이 났습니다. 어색하지만 기분 좋은 어색함이었어요. 손이 스칠 때마다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모든 게 새로웠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함께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부르면 되냐고요. 낮에 누가 있을 때는 아버님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연하죠. 그럼 밤에만 민석 씨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답했어요. 우리만 있을 때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규칙을 정했습니다. 낮에는 시아버지와 며느리로 지내기로요. 평소처럼요. 아무도 눈치채서는 안 됐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달랐어요. 우리만 있을 때는 그냥 남자와 여자로 지내기로 했습니다. 이상한 이중생활이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우리 관계를 세상에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부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이면 평소처럼 일어났어요.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했죠. 대화도 평소처럼 했어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대화요. 낮에는 각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우는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렸어요. 저는 거실에서 책을 읽거나 운동을 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저녁이 되면 달라졌습니다. 함께 식사를 마치고 나면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였어요. 거실 소파에 함께 앉았습니다. TV를 봤어요. 하지만 TV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에게 집중했죠. 손을 잡았습니다. 어깨를 기댔어요. 자연스러웠습니다. 밤이 되면 함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그 순간부터 우리만의 세계였습니다. 서로를 안았습니다. 키스했어요. 사랑을 나눴습니다. 매일 밤요. 지우는 행복해했어요. 저도 행복했습니다. 1년 넘게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했던 지우였어요. 외로웠던 지우였습니다. 이제는 달랐어요. 매일 밤 사랑받았습니다. 행복했어요. 저도 2년 동안 혼자였습니다. 아내를 잃고 외로웠어요. 이제는 달랐습니다. 지우가 있었어요. 매일 밤 지우를 안았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익숙해졌어요. 낮에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밤에는 연인.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준혁이가 알면 어떻게 될까요? 지우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말했어요. 이제 준혁이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다고요. 민석 씨가 있으니까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전화가 왔습니다. 준혁이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잘 지내시냐고 물었습니다. 잘 지낸다고 답했어요. 지우도 잘 지내냐고 물었습니다. 잘 지낸다고 했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갈 거라고요. 오랜만에 지우도 보고 아버지도 뵙고 싶다고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티를 낼 수 없었어요. 그래 오너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지우를 불렀습니다. 작업실에서 나왔어요. 상황을 말했습니다. 지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준혁이가 온다고요. 네. 어떡하냐고 물었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처럼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준혁이가 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라고 했습니다. 들어오라고 답했어요. 준혁이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우가 거실에서 나왔어요. 남편을 봤습니다.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어요. 준혁이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바빠서 못 왔다고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어두웠어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셋이서 식탁에 앉았어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어색했어요. 준혁이는 회사 이야기만 했습니다. 바쁘다고요. 지우는 거의 말이 없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빨리 식사가 끝나기를 바랐어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TV를 틀었어요.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지우 잘 지내고 있냐고요? 잘 지낸다고 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잘 챙겨주신다고요?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불편하지 않냐고요? 아버지랑 단둘이 사는 게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좋다고요. 외롭지 않다고요. 가슴이 찔렸습니다. 준혁이가 3달 동안 한 번도 안 왔으면서 불편하지 않냐고 묻다니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밤이 됐습니다.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지우랑 방에서 자야겠다고요. 오랜만이니까요. 지우가 당황했어요. 저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 그러라고 했어요. 준혁이와 지우가 지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혼자 안방에 남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우 생각만 났어요. 지금 지우는 뭐 하고 있을까요? 준혁이랑 같이 있겠죠. 질투가 났습니다. 며느리한테 질투라니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지우는 이제 제 여자 같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일찍 일어났어요.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준혁이와 지우가 나왔어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오늘 회사 가야 한다고요. 일요일인데도요. 급한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우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익숙한 듯 했습니다. 준혁이가 떠났습니다. 지우와 단둘이 남았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지우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왜 우냐고 물었습니다. 힘들었다고 했어요. 어젯밤요. 준혁이랑 같은 방에 있는 게 힘들었다고요. 민석 씨 생각만 났다고요. 저도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지우 생각만 났다고요. 질투가 났다고요. 지우가 웃었습니다. 눈물 섞인 웃음이었어요. 준혁이는 안 만졌다고 했습니다. 그냥 잤다고요. 1년 넘게 그랬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지우를 꽉 안아줬습니다. 이제 괜찮다고요. 제가 있다고요.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관계는 더 깊어졌습니다. 준혁이가 다녀간 후였어요. 우리는 확신했습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3달 반이 됐어요. 지우와 함께 산지요. 평화로웠습니다. 행복했어요. 낮에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밤에는 연인, 이중생활이었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안도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준혁이가 알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밤 지우에게 물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냐고요? 한참을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이혼하고 싶다고요. 준혁이랑요. 더 이상 못 살겠다고요. 그리고 민석 씨랑 살고 싶다고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진심이냐고 물었습니다. 진심이라고 했어요. 민석 씨를 사랑한다고요. 저도 고백했습니다. 저도 사랑한다고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남자와 여자로 살고 싶다고요. 지우가 울었습니다. 행복해서요. 저도 울컥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그래도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어요. 민석 씨랑 함께 할 수 있다면 뭐든 괜찮다고요. 결심했습니다. 그렇다면 준혁이한테 말해야 한다고요.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아들한테 어떻게 말하죠? 며느리랑 사랑에 빠졌다고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며칠 밤을 잠 못 이루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준혁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뭔데냐고 물었습니다.
주말에 가서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알았다고 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불안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주말이 왔습니다. 준혁이가 왔어요. 혼자요. 거실에 앉았습니다. 셋이서요. 준혁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한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소홀했다고요. 남편으로서 자격이 없었다고요. 지우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혼하자고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뭐라고 했죠? 이혼이라고요. 이혼하자는 말이었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뭐라고 했죠? 이혼이라고요. 준혁이가 지우한테 이혼하자고 한 거였습니다. 지우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준혁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최근 몇 달간 생각을 많이 했다고요. 결혼 생활을 돌아봤다고요. 자신이 정말 못됐다고 했습니다. 지우한테 남편 역할을 전혀 못했다고요. 회사 일에만 매달렸다고 했습니다. 집에도 안 갔다고요. 연락도 안 했다고요. 지우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안다고 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하지만 변할 자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회사가 1순위라고요.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 이혼하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지우를 위해서요. 지우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표정을 읽을 수 없었어요. 저도 말이 없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아들이 며느리한테 이혼하자는데요. 시아버지로서 말려야 하나요? 하지만 솔직히 마음 한편으로는 안도했습니다. 준혁이한테 물었어요. 진심이냐고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많이 고민했다고요. 이게 맞다고요. 지우에게 물었습니다. 지우 생각은 어떠냐고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우가 입을 열었어요.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혼하자고요. 자신도 더 이상은 힘들다고 했습니다. 1년 넘게 혼자였다고요. 이제 지쳤다고요. 준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고 또 말했어요. 지우가 괜찮다고 했습니다. 서로 맞지 않았던 것 같다고요. 담담한 대화였습니다. 5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어요. 준혁이가 일어났습니다. 서류는 변호사한테 맡기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말했습니다. 죄송하다고요.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너희가 결정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습니다. 준혁이가 떠났습니다. 지우와 단둘이 남았어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지우가 먼저 말했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함께 살면 안 되냐고 물었습니다. 여기서요. 저랑요. 지우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지우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심으로요. 이혼하면 당당하게 만나고 싶다고요. 함께 살고 싶다고요. 지우가 울었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했어요. 민석 씨를 사랑한다고요. 함께 살고 싶다고요. 서로를 안았습니다. 오래 안고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우리의 진짜 시작이요. 이혼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준혁이가 변호사를 통해 서류를 보냈어요. 지우가 서명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지우가 거의 포기했어요. 빨리 끝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 달이 걸렸습니다. 협의 이혼이었어요.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2주 후 이혼이 확정됐어요. 지우는 이제 자유로워졌습니다. 준혁이의 아내가 아니었어요. 제 며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윤지우, 33세 여자였어요. 하지만 아직 세상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관계를요. 준혁이도 몰랐어요. 친척들도 몰랐습니다. 조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계속 제 집에서 살았어요. 나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아니라고 했어요. 여기 있어도 된다고요. 지우가 고마워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다고요. 여기 있으라고 했습니다. 제 옆에요. 낮에는 여전히 조심했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달랐어요. 이제는 며느리가 아니었으니까요. 죄책감도 줄었습니다. 당당했어요.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갔습니다. 지우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 젊은 시절 이야기도 했습니다. 취미도 공유했어요. 영화를 함께 봤습니다. 산책도 했어요. 연인이었습니다. 진짜 연인이요. 나이 차이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58세와 33세, 25살 차이. 하지만 함께 있으면 행복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지우가 말했어요. 친구들한테 소개하고 싶다고요. 민석 씨를요. 남자친구라고요. 괜찮겠냐고 물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은데요. 상관없다고 했어요. 사랑하는데 나이가 뭐가 중요하냐고요. 용기를 냈습니다. 알겠다고요. 소개하라고요. 주말에 지우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3명이었어요. 모두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처음엔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나이 차이 때문이겠죠. 하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제가 농담도 하고 재미있게 이야기했거든요. 친구들이 좋아했어요. 지우가 행복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얼굴을 본다고요. 지우가 정말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당당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지우가 말했어요. 고맙다고요. 친구들 만나줘서요. 천만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준혁이한테도 말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사귀는 거요. 당황했습니다. 아들한테요. 지우가 그렇다고 했어요. 숨기고 싶지 않다고요. 당당하게 말하고 싶다고요. 고민했습니다. 며칠 밤을 생각했어요. 어떻게 말하죠? 아들이 이해할까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우 말이 맞았어요.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준혁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만나자고 했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요. 알겠다고 했습니다. 주말에 준혁이가 왔습니다. 거실에 앉았어요. 셋이서요. 준혁이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왜 지우가 아직 여기 있냐고 물었어요.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준혁아, 놀랄지도 모르는데 끝까지 들어달라고요. 준혁이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지우와 사귀고 있다고요. 사랑한다고요. 준혁이가 굳어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표정도 없었습니다. 뭔가 이해하려는 것 같았어요. 한참 후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아버지랑 지우가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혼하기 전부터 좋아했다고요. 지금은 진심으로 사랑한다고요. 준혁이가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연했죠. 아버지가 전 아내를 사랑한다는데요. 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요. 마음이 간 거라고요. 지우도 저를 사랑한다고요. 준혁이가 지우를 봤습니다. 정말이냐고 물었어요.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이라고요. 민석 씨를 사랑한다고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혁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충격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다고요. 자기도 지우를 제대로 사랑하지 않았다고요. 지우가 행복하면 됐다고요. 놀랐습니다. 화낼 줄 알았는데요. 준혁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지우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요.
자기보다 아버지가 지우를 더 잘 대해줬다고요. 고마웠습니다. 아들이 이해해줘서요. 준혁이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보겠다고 했어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익숙해질 시간이요. 알겠다고 했습니다. 천천히 익숙해지라고요. 준혁이가 나갔습니다. 지우가 울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가장 큰 산을 넘었습니다. 준혁이한테 말했으니까요. 그 후 천천히 주변 사람들한테 알렸습니다. 친한 친구들한테요. 처음엔 다들 놀랐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이해해줬습니다. 사랑의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고 했어요. 친척들한테는 아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좀 더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말할 겁니다. 당당하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우와 함께 산 지 1년이 됐어요. 행복한 1년이었습니다. 처음엔 며느리였어요. 그 다음엔 금지된 사랑이었습니다. 이제는 연인이에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지우에게 물었어요. 후회하지 않냐고요. 저 같은 늙은이를 선택해서요. 화를 냈습니다. 늙은이가 아니라고요. 멋진 남자라고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요. 저도 말했습니다. 지우를 선택한 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라고요. 행복하다고요. 정말 행복하다고요. 지우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도 행복하다고 했어요. 민석 씨랑 있으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고요. 키스했습니다. 깊고 긴 키스였어요. 사랑이 담긴 키스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우리 앞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았습니다. 세상의 시선, 가족들의 반응, 나이 차이로 인한 어려움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함께라면 뭐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지우와 함께라면요. 나 강민석 58세, 전 며느리 윤지우 33세와 사랑하고 있습니다. 금기를 깬 사랑이에요. 세상이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진심입니다. 진짜 사랑이에요. 처음엔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사랑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그냥 남자와 여자예요. 서로를 사랑하는 두 사람일 뿐입니다. 나이도 상관없어요. 58세와 33세, 25살 차이. 많은 차이죠. 하지만 함께 있으면 그런 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두 사람일 뿐이에요.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겠죠. 친척들이 알면 난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우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으니까요. 지우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말했어요. 세상이 뭐라 해도 상관없다고요. 민석 씨만 옆에 있으면 된다고요. 그게 행복이라고요. 우리는 서로를 선택했습니다.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요. 금기를 깨고요. 용기를 내서요. 후회는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58년을 살면서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어서요. 진짜 사랑을 알게 돼서요. 지우도 행복해합니다. 33년을 살면서 가장 행복하다고 해요. 진짜 사랑받는 기분이라고요. 처음으로 소중한 사람이 된 기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숨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밖에 나갈 때 손을 잡아요. 친구들을 만날 때 소개합니다. 제 여자친구라고요. 지우 남자친구라고요. 처음엔 다들 놀라죠. 나이 차이를 보고요. 하지만 우리가 행복한 걸 보면 이해해 줍니다. 사랑의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고 해요. 맞습니다. 사랑의 나이가 무슨 상관인가요? 사랑의 관계가 무슨 상관인가요? 중요한 건 진심입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요. 우리는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게 전부예요.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지우와 함께한 1년이요. 앞으로도 함께할 겁니다. 2년, 3년, 10년, 평생요. 며칠 전이었습니다. 지우가 제게 말했어요. 결혼하고 싶다고요. 저랑요. 정식으로요. 놀랐습니다. 결혼이라고요. 나이 차이도 많은데요. 상관없다고 했어요. 민석 씨 아내가 되고 싶다고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안했습니다. 그럼 제가 프로포즈를 제대로 하겠다고요. 지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오늘이 그날입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지우 손을 잡았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지우야. 네, 민석 씨. 나랑 결혼해 줄래? 지우가 울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결혼하겠다고요. 서로를 안았습니다. 오래오래요. 58세 강민석과 33세 윤지우. 전 시아버지와 전 며느리. 하지만 이제는 그냥 민석과 지우예요. 곧 부부가 될 두 사람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시작이요. 금기를 깨고 세상 밖으로 나온 우리의 사랑. 그 사랑은 계속될 겁니다. 행복하게요. 당당하게요. 영원히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황혼열차의 기가 막힌 다음 사연들을 좀 더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